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올해로 78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 함께할 분, 10년차 경찰관이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책,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를 펴낸 이재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작가입니다. 네. 경찰의 날에 국악방송을 방문하신 경찰관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악방송에 경찰관님 방문하신 거 처음 아니에요?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우리 혹시 처음이 아니어도 그냥 처음인 걸로 하죠. 네. 책 제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김순경님 아닌가? 왜 작가님 성함은 이재형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지인들이나 책을 읽으신 분이 가끔 질문을 하긴 해요. 김순경이 누군가? 네.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 네.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성 씨가 김 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대표성 씨가 김 씨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김순경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쓴 제 그 내용도 있고요. 네. 실제로 김순경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네. 머릿속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딱 두고 계신 김순경이 네, 있으신 거군요. 네. 정말 제 책 주인공의 오마주가 맞고요. 네. 네, 여자 후배예요. 저는 그래서 김순경님이랑 결혼하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재영 선배님 책에 그 주인공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영광이네요. 신기하고요. 아니 근데 저 엄청 궁금했어요. 오늘 제복 입고 오시나 하고. 제복 왜 안 입고 오셨어요? 이게 라디오라요. 네. 보여지는 촬영이면 제복을 입었을 텐데 라디오라 제가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다 제복을 막 기대하면서 두근두근 하고 있었거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제복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작가님도 경찰이 되기 전에 약간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제복에 대한 로망이 있긴 있어요. 이제 지금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네. 출근해서 제복을 입으면 어쨌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던 힘도 좀 나는 네. 경우가 있고요. 네. 네, 그게 좀 소속감이기도 하고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복을 딱 벗는 순간 그냥 인간 이재형, 아빠 이재형 네, 또는 뭐 작가 이재형 요런 마음이었다가 네. 딱 제복을 입는 순간 다시 딱 어떤 조직의 임무를 다하는 경찰 이재형. 딱 이렇게 변신하게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 경찰도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네, 정말 많고요. 네. 지금도 여자 경찰관이 보통 지구대 한 팀당 네. 1명 내지 2명은 꼭 있고요. 네. 지금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 그 직원도 김순경이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제복 입은 여자 경찰관.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수사반장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자 경찰관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흔치 않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 경찰관 분.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내부 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아니면 위장 근무? 그랬는데 요즘에는 딱 완전히 이 2인 1조로 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네. 경찰 시험이 많이 힘든가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고요. 네. 공부랑 사실 좀 담을 쌌어요. 네. 담을 쌓는 그런 생활을 했고 실업계 공고 같은 경우는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나요? 거기서 배우는 그런 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학의 방정식 이상 진도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영어도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필기시험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어쨌든 필기시험을 통과를 해야 체력도 그렇죠. 보고 면접도 하거든요. 그 필기시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할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 어린 시절에 제 꿈은 경찰이 아니고요. 네. 이제 만화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좀 싫어했고요. 제 그림 그리는 걸 싫어했고 그리고 저희 집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네. 가난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 작은아버지인데 그분이 또 공무원이셔요. 네. 그분 영향을 좀 받으셨는지 아버지도 저한테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라고 조언을 좀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대학도 못 나가고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이제 직업군인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공무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공무원이 직렬이 많잖아요. 네. 네, 직렬이 많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저희 집 근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좀 봤습니다. 네. 네, 관심을 좀 기울였고요.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 말고도 시장에서 호떡 사 먹고 네. 김밥 사 먹고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네, 친화적인 그 모습에 상당히 정말 매력을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찰관도 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가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필기시험도 어렵지만 그냥 얼핏 생각할 때 뭔가 체력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체력 좀 까다로워요. 네, 그런 건 뭐가 있나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체력 시험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도 있고요. 네. 이제 범죄자 제압할 때 어쨌든 이 손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악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네. 팔굽혀펴기 이렇게 있어요. 막 태권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도 단증이 있으면 네.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좀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무도 단증 자체가 어떤 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그게 되진 않아요. 그럼 막 미리 총 쏘는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특공대 시험 같은 경우는 경찰 특공대는 사격 시험이 있는데 일반 경찰은 따로 없습니다. 가서 배워요. 그러면 시력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력도 어느 정도는 보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얼핏 생각할 때요. 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갖춰야 될 게 꽤 많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약간 겉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제복 입으셨을 때 네. 너무 멋있거든요. 막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는 어떤 부서가 있고 또 발령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서의 부서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일반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경찰이 부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다양하고 또 비교적 쉽게 부서 이동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구대, 지금 현재는 지구대 근무하지만 그전에 강력팀 형사도 했었고 사이버팀도 근무했었고요. 또 집회시 관리하는 기동대 부서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비교적 되게 다양하고 또 이렇게 가기가 좀 자유롭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구대라고 일컫죠. 네. 지역 경찰관서라고 합니다. 네, 경찰서 산하에 이제 각 구역별로 지구대가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공채 시험으로 들어가요. 네. 일반적으로 순경 공채 시험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네. 순경 공채 시험으로 임용이 되면 네. 바로 순경으로 임용이 되고 네. 이제 충주에 있는 경찰 학교에서 8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네. 네. 그때 무도도 같이 교육받고요. 네. 사격도 그때 교육을 받습니다. 네, 여러 이제 경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라든지 제복도 그때 처음 입어보고요. 어머, 그때 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감회가 막 네,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새로웠습니다. 아니 그 제복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매일 막 각 잡아서 다리고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직원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경찰 꿈꾸는 친구들,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친구들한테 진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보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요즘에 여성 청소년 부서를 관심 있어 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5, 6년 전쯤인가 아무튼 부서가 이렇게 신설이 되고 많이 네. 커졌어요. 네. 그러면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따로 생겼고요. 네. 이제 우리 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외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우범자들 이렇게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여성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 네. 그런데 친구들이 보통 여성 청소년과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잘하면서 그런 걸 보기도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겠죠. 우리 작가님은 어디서 첫 번째 근무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인천 서구의 성남지구대라는 지구대에서 네. 근무를 했고요. 네. 일단은 신임 순경은 들어가면 무조건 지구대에서 1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지원을 해서 네. 지원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그런 체계예요. 저희가. 네. 그 왜 서양 드라마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2인 1조로 이렇게 순찰 도는 거 뭐 그런 거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2인 1조 근무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두 분이 사이도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신입 이건 안 되고 아마 선임과 후임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임이 좀 너무 시쳇말로 빡세게 하면 후임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때요? 저도 정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요. 네. 초임 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 때문에도 힘들고 네. 그러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이 드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드센 사람들을 제압하는 선배님들은 또 얼마나 드세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드센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조금 특이하지만 하루에 조가 되면 네. 어떤 경우는 하루 그날 12시간 근무 내내 같은 조가 됩니다. 그렇죠. 내내 그럼 같이 다니고. 네. 네. 그럼 그 작은 순찰차 안에서 정말 깝깝한 느낌 들 때도 있어요. 네. 네. 지금 그 선임께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선임이 돼서 후임과 그렇게 2인 1조를 하시잖아요. 진짜 갓 들어온 네. 신입이랑. 네. 그때 어떠셨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처럼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이러셨어요? 아니면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지금 딱 10년 그리고 현재는 11년 됐어요. 이제 경찰 조직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네. 허리죠, 허리. 중간인 것 같은데 선배님이랑 근무할 때도 있고 후배랑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1년 근무하면서 나빴던 선배님도 사실 있어요. 짓궂으신 분도 있는데 있죠. 네. 근데 좋았던 선배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네. 이제 강력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선배 형사였어요. 네. 뭐 많은 형사님들 계시고 네. TV에도 나오고요. 그걸로 형사 관련해서 뭐 책을 쓰신 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뉴스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최고의 형사가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업무나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배 형사가 저 처음에 왔을 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재영이 너 오기 전에는 자기가 후배랑 근무하면서 어디 누구를 잡으러 가거나 할 때 항상 자기가 1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후배는 2번이었대요. 자기 뒤에. 보호해 주려는 거죠. 이제 재영이 너는 3번이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앞으로 1번으로 갈 테니까 니는 3번이 돼서 우리 뒤를 봐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앞뒤를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참 낯간지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같이 강력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밀고 끌고 하자는 거죠. 난처한 일 있을 때 앞에서 나서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후배랑 근무할 때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 후배도 있겠지만 좀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그 파트너십 있잖아요. 그거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 파트너들끼리는 우리는 서로를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야 의지할 수 있고 네, 서로의 뒤를 봐줘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 관계,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찰관이 항상 그런 급박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찰관은 일생에 돌아가신 분 한 번 보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주로 외근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인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도 좀 경험을 해봤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네, 한 번은 이제 칼을 드신 이제 여성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같이 있었던 후배랑 서로 사인을 주고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달려들어서 이제 한쪽 손을 잡아서 제압을 했는데 어떻게 후배도 그걸 알았는지 와서 한쪽에 그러니까 양손에 칼을 쥐고 있었는데 같이 제압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면은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 친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서 정말 이 파트너십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걸 돌아봤을 때 진짜 그 순간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식은땀이 그냥 쫙 나는 거잖아요. 저희 그 바디캠 있잖아요. 네. 바디캠으로 그 당시 촬영한 거를 봤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후배가 그렇게 막 달려와서 했다는 게 정말 감동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떠세요? 지금 딱 허리다, 중간이다 하셨는데 후배 노릇이 어려우세요? 선배 노릇이 어려우세요? 후배 역할, 선배 역할. 네. 선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작가님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극한 직업,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지구대 경찰관 중에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숍에서 행패소란 신고가 있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는 매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다.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후배에게 상황 설명을 들어보았다. 그들 중 2사람은 후배를 밀치고 폭행까지 했다. 바디캠과 CCTV 영상을 보니 그들의 만행이 아주 자세히 촬영되어 있었다. 더는 그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커피숍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마음먹었다. 체포하기 전에 먼저 후배 경찰관에게 물었다. 너 저 사람들한테 맞은 거 공무집행방해죄로 같이 처벌할 거야? 네가 원한다면 형이 도와줄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후배는 억울해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후배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찰관이 억울함과 수치심을 느끼곤 한다. 나는 2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 당시 사건 정리를 하느라 미처 몰랐지만 나중에 후배에게 들어보니 매장에 있던 손님들 모두 경찰관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너무 잘했다며 칭찬까지 하면서 말이다. 나는 지금도 주치자를 상대한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지는 않는다. 벌금 정도로 그들의 술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좋지만 여태껏 나는 반성하고 고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벌금을 범인이 아닌 아무 죄가 없는 그의 가족이 부담하는 일이 생긴다. 나는 범인의 잘못을 그의 가족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네네. 근데 제가 항상 느껴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러세요. 그분들도 사실 이제 취한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냥 경찰에게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경찰이 상대해야 된다는 건데 어떠세요?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술 취하신 분을 상대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폭력 사건과 같이 그런 형사적으로 해야 되는 사건도 거의 대부분 술 드신 분에 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택시 기사님 이제 행패 부리거나 요금 문제 시비로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술 드신 분은 요금 내고 귀가하게끔 저희가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게 안 돼서 좀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사님도.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돈을 받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아서 네, 가능하면 돈 내고 가게끔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것 중에 진짜 공무집행에 방해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신입 때는 이거 완전 공무집행 방해 아니야? 했는데 약간 한 10년 차쯤 되고 보면 이렇게 융통성이 생겨서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꼭 뭐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가 경찰관 외에도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힘없으신 분들이나 정말 인사불성되신 주치자 분들이 이렇게 제 몸을 툭툭 친다든지 뭐 욕한다든지 멱살 잡는 정도로는 사실 체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참는 편이고요. 그 정도가 정말 너무 심해서 벗어날 정도.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정말 심하게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위에 우려가 진짜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포를 하는 편이에요. 네. 취한 사람들은 제복도 무서워하지 않나 봐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이들은 길 가다가 아니면 순찰차 타고 순찰하다가 횡단보도나 여러 곳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 어릴 때는 꼭 인사하라고 배웠거든요. 경찰관 아저씨한테 꼭 인사해야 돼. 아이들이 그러나요? 네, 인사하는 친구들 많고 중학교 친구들도 가끔 보면은 거수경례까지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마 희망 직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경찰관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왜냐하면 아이들이 희망 직업으로 생각할 때 너네 경찰관 하려면 그래도 요거는 너희가 성장하면서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진로 멘토링 강의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용기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긴 하다. 경찰관이라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마저 피할 수는 없잖아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거고 제복 입은 경찰관이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도망간다면 그거는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언론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용기 있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청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말을.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화를 들어주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나가는 사건 대부분이 다 사건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대화 듣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가족들이 다 저를 외면하는데 처음 보는 경찰관 분이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해요. 그럼 그런 부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분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죽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도 그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경청하고 대화를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경청. 이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기 위해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 어사출두. 오늘 이재영 작가님이 출두해 주셨는데 음악은 어사출두. 경찰의 날에 함께하는 함께 걷는 길.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 어사출두 들으셨고요.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를 펴낸 이재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 하면 체력, 단련, 용기 막 이런 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경청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왜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도 그 경찰관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경청해 드리다가 구해내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고 보니까 어디에서나 정말 경청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작가님도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책을 쓰신 거니까 책의 일부를 우리가 또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제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중에 일부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내가 지구대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2년 전부터 자주 보았던 상습 주치자가 있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자체로부터 매달 수급 비용을 받는다. 문제는 그가 수급 비용을 생활비보다는 술을 마시는 데 쓴다는 것이었다. 그런 그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 노숙을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노숙인들이 지내는 쉼터나 보호시설로 가자고 여러 번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입소하면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관내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지구대로 찾아왔다. 그러곤 나에게 부탁했다. 그 남성을 요양원으로 데려가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겨울인데 길에서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며 간청까지 했다. 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원과 구청에 전화했다. 심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렸다. 결국 그 남성은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지구대로 찾아와 그 남성의 소식을 들려줬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술도 마시지 않고 혈색도 매우 좋아졌다고 한다. 경찰관님이 신경 써주셔서 그분 건강도 회복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경찰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아니 그 노숙자분 술 좀 안 드시게 하려고 보호시설로 가자고 했더니 거기 가면 술을 못 마신다고 안 간다고 하시는. 네, 맞아요. 근데 이럴 때 너무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일반 시민이 하셨잖아요. 시민이 보고선 이분 정말 안타깝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보람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긴 한데 이제 조금 기억이 났던 건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뭐 자세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지구대 근무하면서 여자분이 이제 성 피해 관련해서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시는 분
주변이 원룸이에요. 네. 원룸이고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조금은 우범 지역이에요. 네. 어둡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찾아오거나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접수하고선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CCTV를 보고 네. 후배랑 같이 그 남자를 잡았습니다. 네, 검거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넘겼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일 이후에. 어느 날 밤에 들개가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들개? 네. 암호인 거군요. 네, 아닙니다. 뭔가 그런 막 바바리맨 이런 건가요? 아니요. 들개가 사람 위협한다고. 아, 진짜 개? 네. 그래서 네. 소방관이랑 같이 들개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여성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 네네.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마스크 쓰신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네.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못 알아봤거든요. 하도 만나는 사람이 많고 그쵸. 마스크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쵸. 근데 그때 1년 전에 그 사건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찰관님 너무 고맙다고 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기억해 줬어요. 네, 너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뭐 훈장보다 네네네네. 더 기쁜 일일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신인이 네. 알아봐주고 네. 그런 얘기하는 거 그죠? 와, 그런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는 게 아마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 네.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진정한 경찰 뭘까요? 진정한 경찰.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요.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네. 담당 교수님께서 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주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번 경찰서 갈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면. 경찰서 갔다 왔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맞아요. 막 좀 네. 이상하게 보게 돼요. 네. 네. 그런 인식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한테 가능하면 조금은 친절하게 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게 기왕이면 좋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근래 들어서 더 들어요. 신임 때는 저도 업무에 적응하고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지금은 조금은 업무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조금 차가웠던 것 같아요. 네. 처음 형사할 때도 네. 조금 차가웠고요. 시민들에게나 네. 동료들에게나. 네. 조사할 때 상대방한테도 조금 차갑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제압하거나 처벌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그 낭독 드렸던 그 일화처럼 네. 그런 좀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관심을 좀 줄 아는 그런 경찰관이 진짜 경찰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네네네네.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그 조직에 계시니까 엄청 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이고 드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드센 사람들을 제압하는 경찰관들은 많이 드세거든요. 네. 네, 특히 선배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고 정말 소심하거든요. 네. 소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11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쁘고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어떤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냥 나의 불만을 토로하고 이야기한 건데 그 이야기 대상자가 들을 때는 그게 뒷담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챙겨줬는데 어떤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 그게 또 서운하기도 네. 해요.
근데 반면에 또 그렇게 먼저 내가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호 그런 존중이 많이 필요한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어쨌든 조직 계층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는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다고 봐요. 네. 예, 좀 참고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책에서도 보면 황금률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그만큼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경찰 업무 하면서 또 글까지 쓰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네. 근데 글을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쓰시는 거죠? 아, 네. 저는 작가로서 더 활동을 하고 싶고요. 네. 저희 경찰 관련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좀 경찰이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더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더 비난받는 이유가 폐쇄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더 공감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은지 오늘 끝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앞으로도 경찰관 작가로 활동하면서요. 네. SNS도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면서 경찰관에 대해 또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폐쇄적인 느낌보다는 좀 개방적인 느낌 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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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경찰관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경청을 꼽은 이재영 작가는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직접 경험한 것 같죠? 반듯하고 올곧은 그의 인상을 직접 마주하니까 제복 입은 모습도 궁금해졌어요. 제복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제복을 입으면 달라진다.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힘이 샘솟기 시작한다. 슈퍼히어로가 수트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일까?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마음속 우울함이 사라지고 해방감마저 든다.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면 즐겁기만 하다. 만일 경찰이라는 직업을 나에게서 빼앗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경찰이라는 직업은 이미 나에게 직업 그 이상의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관이 그에게 직업 이상의 소중한 것이 됐다는 건 그 일을 그만큼 깊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전국의 모든 경찰관 여러분에게 시민들도 열렬히 경찰관을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거,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